즉 연준의 유동성은 시중에 풀리고 있다는 겁니다. 중앙은행으로 가지 않고 시장에 유동성이 돌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중단기적으로 유동성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비트코인이 역사상 최고점을 또 경신했습니다. 4개월 만에, 정확하게는 121일 만에 신고점을 경신했는데요. 그동안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꿋꿋하게 버티신 우리 크롱님들과, 그리고 지금 이 상황들을 잘 만들어낸 비트코인에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네, 크롱님들, 아마 지금 이 시기에는 이제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되나,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야 되나,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 이런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컨텐츠에서는 앞으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우리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정표를 가지고서 투자를 이어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속속들이 한번 우리 크롱님들과 나눠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의 상승 구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뭔가 사이클이 달라진 것 같아. 2021년도와 뭔가 다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근거로 볼 수 있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비트코인이 구조적인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과거의 비트코인은 등락이 너무 심했습니다. 한번 올라갈 때는 막 50% 올라갔다가 30% 떨어졌다가 막 100% 올라갔다가 수십 프로 떨어졌다가, 이 과정들이 반복을 하면서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가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은 비트코인이 미국 증시 대비로도 가격 방어를 잘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비트코인이 과거 대비로 다른 자산으로서 정말로 본연이 가지고 있는 정말 진짜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는 뭔가 지역적인 관점들보다는요,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어떤 방향성일까요? 단기적으로 수익을 얻겠다는 관점보다는 이제는 더 멀리 비트코인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은 뭘까요? 조바심이 아니라 인내심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살펴보면은 뭔가 흐름이 좋아지다가 더 천정부지로 오를 것 같다라고 시장의 심리가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귀신같이 가격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트코인이 111K까지 넘어간 상황인데 다시 105K로 떨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상승 용력을 가지고서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부터 우리는요, 더 인내심을 가지고 시장을 굳건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지금 전고점을 뚫었다고 해서 다시 그 밑으로 하회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앞으로 120K, 130K까지 가는 과정들을 모두 다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과연 앞으로도 월등하게 더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세 가지 정도를 저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유동성이라고 하는 관점인데요.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유동성 자산이라는 거는 우리 크롱님들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유동성이 딱 풀리니까 가격이 바로 상승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더 근본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유동성 관점도 가장 중요하지만 채택이라고 하는 관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빠르게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거두어지게 되면은 또 빠르게 가격이 하락할 수 있지만, 채택이라고 하는 관점, 그 중에서도 기관이나 기업, 그리고 국부펀드 같은 이 국가적 단위의 채택이 일어나게 됐을 때 이 공급량 자체가 계속해서 묶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 또 하나입니다. 바로 사이클입니다. 과거와 사이클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디테일이 달라진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사이클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까요? 가격이 지난 4월까지 해서 정말 낮은 구간들까지 내려갔을 때 우리 크롱님들 어떤 희망을 가지고 버티셨나요? 아마 사이클이 살아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버티셨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즉, 지금 시점은요, 유동성과 채택, 그리고 사이클까지도 모두 다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굳건하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관점들을 하나하나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동성입니다. 자, 우리가 4월을 기점으로 해서 반등을 한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글로벌 M2 통화의 증가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실제로 정말 중요한 영향을 가져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죠.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M2 통화가 지금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느냐? 이 부분들을 점검해야 되겠죠. M2 통화가 비트코인에 대략적으로 10주에서 12주 정도 선행을 하기 때문에 과연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봤더니 약간 주춤하는 국면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앞으로 당분간은 이 글로벌 M2 머니에 의한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유동성이 근원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M2 통화의 상승과 다 일맥상통한 국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우선 중국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이 금리를 공식적으로 인하했고요. 부양책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여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이 유동성들은 과연 실물 경제로만 가게 될까요? 우리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 당시라든지 코로나 당시를 한번 기억해 보면은 자산 가격이 폭등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게 되면은 그 유동성은 자산 시장으로도 자연스럽게 넘어온다는 거죠. 결국은 이 흐름들이 유동성을 갖다가 더 많이 증가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연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의 시기가 계속해서 늦어지면서 시장에서는 좀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준의 저금통이라고 불립니다. 영레포 계좌를 한번 살펴봤더니, 즉 이 영레포 계좌에 자산이 가득 들어가 있다, 연준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돈이 어디서 온 걸까요? 시중의 유동성을 갖다가 연준이 다 빨아들여 버린 겁니다. 즉,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영레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즉, 연준의 유동성은 시중에 풀리고 있다는 겁니다. 중앙은행으로 가지 않고 시장에 유동성이 돌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중단기적으로 유동성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더 중요한,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채택의 관점 한번 볼 텐데요. 결국은 이 비트코인을 많은 사람들이 사줘야 됩니다. 공급량을 계속해서 흡수하고 반면에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야지 가격이 상승하는 겁니다. 이게 시장의 자연스러운 법칙이죠. 그리고 이 법칙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잘 반영하는 자산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13F라는 보고서, 2분기 13F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자, 요거는 SEC가 매 분기마다 보고를 받아가지고 집계를 하는 겁니다. 주요 메이저 기관들, 글로벌 투자사들이 얼마나 자산을 어떻게 담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집계하는 건데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역시나 비트코인 ETF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시장이 침체되고 비트코인 가격이 저조한 국면을 보였지만 계속해서 많은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개인 투자자들과의 차이죠. 개인 투자자들은 가격이 상승해야지 그때 관심을 가지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저렴한 구간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매집하는 전략을 가져간다는 것을 이 13F 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가 이 시장의 중요한 보고서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비트파이넥스에서 비트파이넥스 알파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에 보면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있느냐 하면은 아부다비의 무바달라라고 하는 이 투자회사, 국부펀드입니다. 여기에서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기대감들이 있죠. 중동의 오일머니가 시장에 들어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계속해서 더 증명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중동을 순방을 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 가지 빅테크들이 호재를 누리게 됐지만 여기에 과연 블록체인과 크립토 산업은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전 세계에서 막대한 머니들이 시장으로 유입될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현재 시점보다 월등하게 더 높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저는 스스로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우리 크롱님들께서도 많이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다 한마음 한뜻으로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드리는 말씀의 중심은 지금부터 해서 비트코인을 굳건히 가져가게 됐을 때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오피셜 클럽을 통해서는 우리 멤버님들께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으면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기관의 차원이 아니라 기업의 차원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놀랍게도 2025년도에 들어서면서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이끈 비트코인의 실질적인 수요처는 기업들이 더 많았습니다. 회사들이 많이 담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라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핵심적인 기관 주체들이 담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어땠을까요? 역시나 매도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행동한다는 걸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제가 뒤에서 최근에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요. 우리 크롱님들은 이 구간들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현명하게 중요한 구간에서 매집 전략을 가져가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야기를 또 이어서 해볼 텐데요. 가장 많은 물량을 가지고 간 주체는 우리 다 알고 있다시피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최근에 스트래티지가 너무 많은 물량들을 빚을 져가지고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매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더 많습니다. 최근에 스탠다드 차타드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50만 달러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서 핵심이 바로 스트래티지였습니다. 기관들이 비트코인의 대체 자산으로서 스트래티지를 매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스트래티지가 본인들을 비트코인과 한몸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스트래티지가 상승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비트코인이 상승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죠. 다만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가격 상승 추이 자체는 다르지만 둘은 공동 운명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111K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한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미국의 상원이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 법안을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법안이요, 5월 20일에 상원에서 66대 32의 절차적인 투표를 통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는 더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5월 8일에 주요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서 이게 그냥 무산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안감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극적으로 해소했다라는 부분들이고,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을 필두로 이 행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공화당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민주당 의원들까지도 초당적으로 동의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현재 미국의 운명에도 너무나 많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미국은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미국의 국채 수요를 안정하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조금씩 흔들리는 균열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대안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은 암호화폐 산업이 성장한다는 의미와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유동성과 채택의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번에는 사이클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최근에 시장에서는 사이클이 끝난 것 같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었지만 저는 꿋꿋하게 사이클은 진행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결국은 사이클은 거시적인 흐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가격이 일정 부분 크게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그 부분들이 비트코인의 사이클이 끝났다라는 증거로서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이클은요,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의 중첩이고 개인이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드리는 부분은 우직하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계산을 통해서 사고 팔기를 반복하는 사람들은 우직하게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사이클을 불신하기보다는 믿는 편이 투자 관점에서는 월등하게 유리했습니다. 다만 맹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들과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중복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 사이클의 디테일은
약간씩 달라졌지만 큰 흐름에서 사이클이 달라진 정황은 포착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핵심적인 지표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말 그대로 다른 것들보다는 사이클에 집중하는 지표입니다. 첫 번째는 신뢰를 측정하는 지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과거 3번의 상승장 기간 동안에 고점을 한번 평가를 해보면요. 전체적으로 그 고점 자체가 비슷한 구간에서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간은 어떻게 될까요? 월등하게 낮은 구간에서 형성이 되어 있고 현재 시점은 이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증거이고요. 두 번째는 그 흐름들을 과열 구간까지로 한번 확인해 봤더니 가장 높은 과열 구간에서는 어김없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극도로 과열된 구간들이 있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작년에 2번 고점에서도 그런 구간들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즉 이 얘기는 아직까지 우리가 과거와 같은 대세 상승장 흐름은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번 시즌에는. 그럼 만약에 여기서 그 구간을 찍지 않고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사이클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정황들은 나타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호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지표는 제가 일전에 한번 공유 드린 적이 있는 지표입니다. 사이클을 시기별로 해서 전체 4년 주기를 2년과 1년으로 나누어서 더 디테일하게 분석한 지표인데요. 현재 시점은 한번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분배가 시작되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즉 마크업이 끝나고 나서 분배가 진행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거리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바로 정점을 찍었던 것을 과거 사이클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시점은 아직까지도 사이클 관점에서 시장을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들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드려보면은 제가 시장을 계속해서 견인하는 3가지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유동성, 다음으로는 채택, 그리고 사이클 관점에서 지금 상승장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 부분들은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잘 가다가 2, 3% 떨어지면은 그렇지 큰일 났네 이런 관점들 절대 가져가시면 안 되고 꾸준히 이 상승장 관점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가격이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이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해볼 텐데요. 자,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점은 늘 제가 다른 채널에 나가서도 대략적으로 25만 달러에서 30만 달러까지 갈 것 같다 이런 관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더 불리시한 관점들을 제시한 의견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불리시한 관점은요 역시나 시간을 조금 더 두고서 계산을 합니다. 이번 시즌에 당장 얼마 이것보다는 비트코인을 더 오래 보유했을 때 3년, 5년 그 이상 보유했을 때 관점으로 대부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 CEO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150만 달러, 한화로는 약 20억에서 21억 정도까지 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애덤 백이라고 전설적인 암호학자입니다. 비트코인 100서에도 등장하는 암호학자인데 최근에 가격 얘기를 가장 열심히 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의아하다 이런 반응들도 있는데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애덤 백은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가? 2025년까지 올해입니다. 이번 시즌에 최소 50만 달러, 스케일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7억까지 가고 최대 100만 달러, 13.7억까지 오래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32년까지는 얼마나 오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1000만 달러, 한화로 127억 원까지 갈 것 같다 이런 전망을 내놓으셨습니다. 자, 이거는 애덤 백 이분의 의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서 헤이즈 한번 볼 텐데요. 자, 올해 말까지는 다소 완만한 전망입니다. 25만 달러, 한화로 한 3.4억 정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028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100만 달러, 한화로 13.7억까지 갈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불리시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유동성과 채택과 사이클의 관점에서 앞으로 비트코인이 가야 될 길은 너무나 멀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을 마지막으로 끝내겠다라는 관점보다 앞으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꾸준히 모아나가겠다는 전략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설문조사를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우리 크롱님들께서 현재 어떤 투자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가 이 부분들을 한번 여쭤봤는데 굉장히 많은 크롱님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2,700명의 크롱님이 투표를 해주셨는데요. 4가지 의견 중에서 가장 많았던 것은 전략 매수를 완료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전략 매수를 하셨으면은 이제부터는 편안하게 시장을 관망하시면서 보유의 관점을 유지하시고 시장이 과열 구간으로 들어가는지 보시면 됩니다. 즉 절반 넘는 크롱님들은 지금 현재 시점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분할 매수를 시작했다라고 하시면은 사실은 바이 더 딥 전략보다는 조금 부족한 효과를 내게 될 겁니다. 원래 장기 투자의 꽃은 가장 싼 구간에서 사서 비싼 구간에서 파는 건데, 지금 분할 매수를 시작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돌파 매수 관점으로 가야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아쉬울 수 있지만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보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좋은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DCA로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2가지 관점 중에서 첫 번째, 아직 관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좋은 시점이 왔는데도 관망을 한다는 것은 기회비용을 너무 많이 잃으실 수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구간들을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오피셜 클럽을 통해서도 바이 더 딥 구간들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구간들에서 매집을 하셨으면은 지금 단기적으로도 수백 프로 이상 수익을 올린 알트코인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이 관점을 유의하셔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가지고 가신다라고 했을 때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관점들, 즉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용기를 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흐름들을 한번 관찰해 보시면서요, 다음번에 좋은 기회가 왔을 때는 꼭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금 비중을 높이는 중. 자, 요 부분들도요, 현금 비중을 늘 일정 부분 유지하는 것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현금 비중을 높여간다라는 전략은요, 매도를 한다라는 관점에서는 좋은 전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지 않았고 레버리지도 끼지 않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조금 더 조정을 받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 사실 장기까지 갈 것도 없이 중기적인 관점에서 상승의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지금은 오히려 추세 추정 투자 전략에서 돌파 매수 구간을 찾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최고점을 찍은 역사적인 날, 우리 크롱님들과 이렇게 또 마주하고 대화를 나눴는데요. 우리 크롱님들께서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는지 많은 댓글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롱님들의 댓글이 서로 간에, 우리 크롱님들 간에도 너무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의견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늘 우리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박종환 작가였습니다.